안녕하세요.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3권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밤을 비춰주며 당신의 얼굴에 평생 동안 남을 감동의 미소를 안겨주는 행복한 책이네요. 엮은이는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두 분은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카운셀러이고 저술가이며 세미나 강사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개발과 행복한 삶을 향한 동기부여에 바쳐왔습니다. 옮긴이는 류시화, 시인이시며 번역가로 활동하시네요. 편애니는 고석, 펴낸 곳은 도서출판 1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 저는 한 편의 이야기, 일하는 남자, 또 한 편의 이야기, 전부 무료, 또 한 편의 이야기, 중요한 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읽겠습니다. 일하는 남자. 나는 누군가 얘기를 나눌 때 몰래 엿듣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현관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막내 아들을 부엌 식탁에 앉혀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현관에 서서 조용히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몇몇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자랑을 한 모양이었다. 다들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우리의 아들 보부에게 물었다. 너희 아빠는 어떤 멋진 직업을 갖고 있지? 보부는 시선을 내리깔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빤 그냥 노동자이셔. 아내는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의 막내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아내는 아들의 보조개에 있는 뺨에 입을 맞춘 뒤 말했다. 넌 너희 아버지가 단순한 노동자라고 말했지?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 내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한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든 큰 회사들에서 날마다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과 상점들과 시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넌 이곳을 기억해야 한다. 아들아. 그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회사의 사장들이 멋진 책상을 갖고 있고 하루 종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지시 내릴 사항들을 메모하지. 하지만 그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거라. 아들아, 그 모든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장들이 그들의 책상을 떠나 1년 동안 쓰러져 있다고 해도 회사의 바퀴들은 여전히 돌아갈 수 있지.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만일 너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지 않으면 그 회사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모든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바로 평범한 노동자들이니까.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목이 메었다. 막내 아들이 반가움이 가득한 눈으로 내게 달려왔다. 아들은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 전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모든 큰일을 해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에드 피터맨. 전부
무료. 어느 날 저녁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1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M. 아담스. 중요한 일. 시애틀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자는 한 부인과 3명의 아이들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 제발 내 옆에는 앉지 말아야 하는데 난 할 일이 많아요. 비행기를 내리기 전에 중요한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12살짜리 여자아이와 10살짜리 남자아이가 내 무릎을 타고 넘기 시작했으며 그 부인과 5살짜리 아이는 뒷좌석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이 든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말다툼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꼬마 아이는 내 좌석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거의 매 분마다 남자아이는 제 누나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어디쯤 왔어? 그러면 여자아이는 소리쳤다. 입 좀 닥치고 있어.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라운드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들은 도무지 중요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나는 속으로 내가 처한 공경을 원망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어떤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봐. 나는 스스로에게 반박했다. 이 아이들은 아무도 못 말릴 개구장이들이야. 그리고 난 지금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 내 내면의 목소리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 아이들이 너 자신의 아이들인 것처럼 사랑해봐. 끝없이 반복되는 우린 지금 어디쯤 왔어? 하는 질문에 나는 마침내 읽으려던 서류 뭉치를 치우고 기내 잡지를 빼들었다. 나는 잡지에 실려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비행기가 가고 있는 노선을 설명했다. 15분 단위로 거리를 나눠 비행거리를 설명하고
언제쯤 우리가 달라스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 주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은 내게 자기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만나러 시애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대화 중에 아이들은 비행기와 항공술과 과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에 대해 질문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나의 중요한 할 일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남자아이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아, 참 안 됐구나. 그래요, 저도 슬퍼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제 막내 동생이에요. 우린 괜찮지만 저 애는 정말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문득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과 비탄에도 불구하고 살고 사랑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 그것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달라스에 내려 작별 인사를 할 때 남자아이는 악수를 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도 아이들에게 나의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내게 중요한 것은 서류 검토가 아님을 일깨워 준 것이다. 댄 S. 베글리.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